시장의 이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 이코노미 클럽입니다. 오늘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장기 집권에 결국엔 좀 성공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뭐 이런데 관심이 쏠리면서 다시 또 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일정들에 많이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SG가 상한가를 가면서 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돌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관심을 받는 이유 오히려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심화될 거다라는 시각들도 있던데 재건주가 부각받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난 13일입니다. 지난 13일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현실에 기반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좀 코멘트가 언급이 되면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멘트를 좀 잘 살펴본다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좀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키포인트가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14일 때는 그 중국 언론 쪽에서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정상회의를 개최를 위한 준비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각을 받았는데 중국은 이제껏 최소한 한 차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준비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긴 이슈인지 적은 이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진 않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때 이슈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또 SG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현지 법인 설립과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게 푸틴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서 재차적으로 다시 조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교황의 발언도 있었잖아요. 접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이러면서 천주교 내에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재건과 관련해서 다시금 시장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이슈가 돼 있습니다. 관련주들 작년 여름에 한창 뜨거웠었잖아요. 지금은 기업도 가물가물한데 관련주들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솔직히 많은데 일단 제가 대표적인 재건주로 봤을 때는 건설과 건설기계 그리고 토목 분야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대건설,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등이 있었고 중소형주로는 이제 삼부토건, 데모 그리고 SY 등이 있었는데 이외에 현대로템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건설 인프라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특성화되어 있다가 심지어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활로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쪽으로 모멘텀이 많이 붙은 기업들이 좀 상당히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해서 특성을 딱 잡았을 때는 결국은 건설 기계 쪽이 굉장히 좀 많은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재건주들이 한창 또 시세를 냈던 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부각이 됐었나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2022년 5월 때 EU 차관 및 보조금 지원 방향이 좀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11월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러시아와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2022년 11월 때 한 번 더 상승을 했었고 작년의 경우에는 5월 시점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 5월 21일 폴란드를 좀 방문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MOU 체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우크라이나 젤레스카 여사가 특사 자격으로 국내 방한을 하면서 그때 한번 좀 이슈가 있었고 이후로 조금씩 계속 좀 이슈는 부각을 받았었는데 작년 11월까지는 이기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 때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됐을 때마다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2022년도에는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업체들이
주도주였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렇게 여러 이 인물들, 이 정부 당국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또 삼부토건이나 이런 종목이 대장이었고, 조금씩 또 변해가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재건에 대한 규모, 뭐 구체적으로 앞서 당국자들 만날 때도 이 정도 규모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이게 지금 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됐을 때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당시 때 그 5월 당시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한국 정부 차원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첫 번째 MOU로 제2 마셜 플랜이라고 좀 불리면서 재건 사업 규모를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때 10년간 최대 한 1,200조 원으로 좀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합니다. 근데 1,200조면은 수치적으로도 조금 약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국내에서 네. 추정을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게 지금 맞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 때 이제 총 3가지 정도의 그 큰 틀로 나왔었는데 건물과 철도, 도로 등의 이제 복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그리고 수소 에너지 등의 프로젝트를 좀 병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현지 생산 시설 마련 방안 등을 좀 검토한다라는 거를 다 포함을 해서 한 1,200조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년간 1,200조를 한다면은 일단은 좀 뭐 1년간 좀 나눴을 때 뭐 120조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게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을 먼저 우리나라 쪽에 먼저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니까 1년 예산이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고 이게 10년간 나눠서 인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EU나 그쪽에서 좀 지정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신빙성을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진행된다거나 우리 정부 쪽에 MOU는 몇 번 그 사이에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뚜렷하게 추진이 되는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MOU의 좀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OU는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약서 같은 거, 양해 각서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MOU가 본 계약까지 진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실제 계약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MOU를 체결을 하고 결국은 삽들 때까지는 모른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재건주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온화한 제스처를 좀 한번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적은 비중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코멘트를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종전 또는 휴전 시점 시 두 번째로 좀 포인트를 잡을 게 종전과 휴전 시점이 이제 만약에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지원을 할 때 국내 쪽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EU 쪽이든 미국 쪽이든 재건에 관련된 지원을 대폭 하겠다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미비하게 좀 흘러간다 하면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경우에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건주 대부분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호적인 제스처든 뭐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을 MOU 체결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뭐 결정이 난 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 테마로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 상승 시 차익실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신 다음에 추후에 또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횡보 구간을 일부 또 거쳐간다 한다면 그때 조금은 다시 좀 재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세의 흐름이 어떤지를 반드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적은 비중으로 짧게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게시판에서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 봐야 되냐, 재건축 토픽은 뭐예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조금 전에도 저희가 종목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많기도 하고 실질적인 수혜주가 뭐가 될까, 이런 분들을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일단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도로를 깔아야 되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지금 도로를 깔기 전에 주택을 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 쪽이나 이쪽을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SY와 SY 스틸텍의 경우에는 좀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특히 이제 SY 경우에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이긴 합니다. 근데 데크 플레이트 제조 판매 설치 전문 업체인 자회사 그 SY 스틸텍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Y도 상장이 되어 있고 SY 스틸텍은 작년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모듈러 주택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 현장에서 조립하여 만드는 주택이다 보니까 데크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모듈러 그 건축물 공법에 좀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선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삼부토건이나 그쪽은 좀 약간 테마가 좀 세고 이전에 좀 정치 테마주로서 좀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언급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그 SY 쪽에서는 현지 업체와 합작 범위는 설립한 뒤에 샌드위치 패널, 컬러 강판 등의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에 필수적인 건자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좀 이전에 밝혔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좀 가져가시게 된다 한다면은 HD 현대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있는데, 저 올해도 그 북미 시장 중심으로 건설 기계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보니까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주가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현대 건설 기계를 보는 게 좋은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HD 현대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감자 결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이후의 흐름을 좀 보고 그때 이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보니까 HD 현대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지금은 당장 뭐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 근데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지금도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로템은 잘 아시겠지만은 방산과 우주항공도 있는데 철도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했을 때 현대 로템을 살펴본다 한다면은 작년 11월 때 철도 원팀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갔습니다. 기억나요. 네. 갔는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이제 포함이 됐던 기업이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코레일, 그리고 현대 로템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다 한다면 현대 로템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건 사업, 그 철도 재건 사업에 신규 철도 차량이 한 120량 제작과 그 유지 보수, 그리고 철도 차량에 대한 송수선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다면 현대 로템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저는 2018년 당시 때 남북 경협주를 좀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이제 북한 그 광물 자원이든 뭐든 그쪽의 분야도 있긴 하지만 그 분야 말고는 도로나 뭐 인프라나 그런 거 구축을 했을 때 그때 사례를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은 다수 그 네옴시티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부각됐던 뭐 SG라든지 실질적으로 좀 네네. 이렇게 수주를 받은 그런 업체도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거기에 공항 짓는다고 예전에 MOU 체결 뭐 이런 기사에 우리나라 건설주들 다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현대건설이 또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혹은 진짜 좀 이렇게 수주를 받은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개별적으로 좀 섹션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SG의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일부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SG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그 모멘텀이 소멸돼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모멘텀이 소멸돼서가 아니라 전환사채 청구권, 그 전환 청구권 행사를 지난 15일 때 발표를 했거든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저번 주 주가를 확인을 해보면은 월요일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2,865원인데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29일 날 그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인데 제가 보니까 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53억 정도 규모가 되고, 그 총 3회차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평균 단가를 좀 살펴보니까는 1,200원에서 1,300원대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2,865원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 1,300원대나 1,200원대 매물이 나온다 하면은 2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시트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시장이 좀 대거 크게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전 거래일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나온 것은 이러한 공시 때문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SG의 경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1,200원대나 1,300원대 내려왔을 때 그때도 지지만 잘 받쳐준다 한다면 그때 재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SG는 건들지 말자. 일단 건들지 말고 29일 때 물량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다음 달 총선 이후로 그때 다시 한번 흐름들을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 다음에 푸틴이든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코멘트가 나왔을 때 그때 재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재료 노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수급적으로 이벤트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해 주신 반종민 소장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여전히 조정권에 있고요. 코스닥은 저점을 더욱더 낮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발표한 일본 증시가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일본 증시는 낙폭이 조금씩 만회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크게 좀 방향성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과연 일본의 이 결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후장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